자, 9월의 첫 주 경마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와는 달리 지금 서울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출전 두수가 상당히 좀 줄어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줄은 거는 아닌데 지난주에 상당히 북적북적되다 보니까 금주는 많이 줄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출전 마필이 적다고 해서 경마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금주 경마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뭐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좀 무리한 배팅보다는 좀 안정적인 전력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 위주로 좀 소신 배팅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듯 보여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일 토요일 서울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신마 경주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의 경주로 보여지고요. 인기마들이 형구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인기마들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까지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인기마들의 경주라 하더라도 조금은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2번마 미러클 한강, 5번마 왈츠의 여왕, 그리고 9번마 라운드 판타,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4번마 골든라인, 8번마 파이널고, 이 정도의 마필이 이제 북변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번마 미러클 한강, 데뷔전에서 라라케이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선행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좀 아쉬운 3착을 하기는 했는데 비교적 상대들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 시리즈의 마필이고요. 순발력도 갖고 있는데 게이트도 2번, 그리고 기수도 박으른 기수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교체가 됐다. 이 점은 좀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안토니오 기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서울 경마장에서는 뭐 가장 지금 능력이 뛰어난 기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안토니오 기수의 상승세가 저는 좀 지속이 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이 안토니오 기수가 좀 날이 추워지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번마 왈츠의 여왕은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을 나오는데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동화 기수가 지난주에는 좀 널뛰기 경마를 했는데 어쨌든 뭐 막판 치고 들어오는 힘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하는 그런 힘은 상당히 좀 좋은 기수입니다. 왈츠의 여왕이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만데 저는 좀 싹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전체적으로 마필의 밸런스도 좀 좋아 보이고요. 조교 모습도 이 상위군과 병합을 하는데 결코 밀리지 않는 좀 근성 있는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빨라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과연 데뷔전의 마필이 이 빠른 경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좀 통하지 않을까. 물론 뭐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뭐 뛰어봐야 합니다. 뛰어봐야 알지만 보여준 모습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자, 문제는 9번마 라운드 판타입니다. 아마 이 마필이 이번 경주 이 2번마 미러클 한강과 함께 인기 1, 2를 좀 다툴 마필로 보여지는데 직전 데뷔전에서 발빠른 순발력도 보였고요. 막판 좀 버티는 탄력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뭔가 한 발이 조금은 아쉬웠죠. 분명히 이 마필은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렇게 체형 자체가 그렇게 막 큰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좀 날렵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주행할 때를 보면 약간 좀 산만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도 조금 돌아가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잡혀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뭐 뺄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요. 그런 마필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복병권에선 이 4번 마 골든 라인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서 이제 버티기를 좀 노려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과연 얼마나 쉽게 초반에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8번마 파이널고는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센의 자마고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10마 기승을 했을 때가 참 고민입니다. 되는 말도 좀 빼는 경우도 많고, 뺐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좀 걸음이 안 나오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또 어떻게 보면 이 파이널고가 완전 인기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좀 부담 없이 기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배팅권을 넣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빼기도 뭐한데 저는 이번 경주의 이 8번마 파이널고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아직은 좀 스타트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인기마가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인데 인기마 중에서 조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복병마로 이 4번마 골든라인이 만약에 선행을 가서 초반에 힘한 배에 성공한다면 최근 두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미러클 한강, 5번마 왈츠의 여왕, 9번마 라운더 판타,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골든라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배팅에서 얼마나 조합수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게 환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마필의 편성을 짜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울 이경주가 서울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나눠줬다는 얘기인데요. 1경주와 2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의 지금 현재의 능력을 갖고 평가를 하자면 1경주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 2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약하죠.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러면 1경주에 나왔던 마필들 중에서 좀 아쉬운 마필들, 입상을 못하는 마필들이 만약에 이 2경주에 나왔다면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편성을 잘 섞어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고요. 이 경주는 제가 봤을 땐 조금은 좀 간단하게 봐야 될 경주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다만 의외성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5번마 금악진주 그리고 11번마 신의 여제의 선행 경합 속에서 3번마 최강타임, 이 데뷔전을 갖는 3번마 최강타임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마 금악진주나 11번마 신의 여자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1000m 단거리라면 동반 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마필이 인기마입니다. 자, 이렇게 구도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배팅의 가치는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들어올 확률은 높지만 신마 경주거든요. 신마 경주에서 이 저배당에다가 배팅 공략을 한다?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면 가야 되는데 나름 다 단점이 있죠. 5번마 금악진주는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순발력 있는 마필에 게이트도 유리해졌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인기마죠. 인기마인데 자, 달빛 조각사와 같이 뛰었습니다. 이 달빛 조각사가 루키 스테이스 경주에서 선행을 나갔죠. 선행을 나가서 엉뚱하게 라라케이가 날라오면서 아쉬운 이착을 좀 했는데 어쨌든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다만 이 달빛 조각사와 금악진주 거의 2초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초 정도, 12마신 정도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 금악진주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마필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고요. 자, 11번마 신의 여제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외곽이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자, 직전 경주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8번 게이트에서 초반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죠. 역시 이 마필도 금악진주, 달백조가사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금악진주와는 뭐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그런 마필이죠. 자, 근데 이현종 기수에서 임기훈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마를 타는 데 있어서는 임기훈 기수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외곽이라는 단점은 좀 갖고 있다라는 거고. 자, 3번마 최강 타임은 어찌됐든 데뷔전인데 올라와야 됩니다, 뒤에서.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뭐 그런 마필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오는 걸음으로 와야 되는 마필인데, 과연 1000m 단거리 경주에서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죠. 그러니까 액면으로 보기에는 이 세 마필뿐이 안 보이는 경주이기는 한데 이 세 마필을 믿고 배팅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합수 확 줄이고, 다시 말하면 단방 내지는 한 두 방 정도 생각하셔서 저 배당이라도 공략을 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아니면 복병마를 찾던가 아예 쉬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에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번마 라운드 클리퍼.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자, 1조 박종균 조교사의 마필이죠. 어쨌든 라운 시리즈입니다. 주행심사에서 전혀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스타트도 아예 안 됐습니다. 뒤에서 뭐 혼자 뛰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은 좋지만 믿음이 가는 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머스킨맨의 자마라는 혈통적 기대치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요. 라운 시리즈의 최고현 기수가 간간히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성적도 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발주 연습도 하면서 상당히 좀 공을 좀 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엉뚱하게 이 마필이 뭐 기습 선행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선행이 아니라 꼭 뭐 선위권 정도에서만 자리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마필이 인기마들을 못 넘어설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필이 입상을 하게 되면 배당의 메리트는 있기 때문에 뭐 소액 분산 배팅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세 마필의 능력이 지금 보여준 걸로 봐서는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하지만 배팅할 만큼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마필이냐 했을 때 그거는 좀 오리무중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좀 엉뚱하게 보겠습니다. 자, 10번마 라운더 클리퍼, 5번마 금막질주, 11번마 신의 여제, 그리고 복병으로 3번마 최강타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별정 A형 1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자,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전개가 될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마 파노라마 킹, 10번마 나노마신, 11번마 오화룡, 이렇게 세 마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2번마 파노라마 킹은 직전 데뷔전이 조금 아쉬웠는데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를 좀 못했어요. 근데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뚝심은 보이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았죠. 자, 기수를 이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하고 게이트 2번 게이트에 와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선입 전개를 할 가망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나갔을 때입니다. 기습 선행을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만 파노라마 킹이 과연 문세영 기수 이 마필을 가지고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경주고요. 자, 10번마 나노마씨는 직전 경주에 이제 늦발 아닌 늦발이죠. 늦발 아닌 늦발을 했는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좀 좋은 끝걸음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앞선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권 꽃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이 조인곤 기수가 초반 경합 상황을 좀 피하고요.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린다라는 작전으로 간다면 경주거리가 짧은 1000m이기는 하지만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조인곤 기수 좀 아쉽죠. 서울 와서도 어느 정도 자기 좀 능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쨌든 기본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그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수로 보고 있고요. 자, 11번망 우아룡은 지금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우아룡은 어느 정도 능력은 좀 검증이 된 마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곽이라는 단점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1000m에서 과연 막판 올라오는 걸음이 통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전개 이점이 있는 마필이죠. 어느 정도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 뒷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아룡이 좀 안정적인 전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 마필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1000m라는 경주에서 이 세 마필 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선행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순발력은 조금은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선행 후보군으로 저는 이 6번마 터보삭스, 7번마 걸작체강, 9번마 어서 말을 해. 이 세 마필을 보고 있는데 자, 6번마 터보삭스가 임다빈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죠. 주행심사도 외곽이 이제 10번에서 받기는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체형 자체가 크질 않은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은 조교에 속기 쉽다. 이것도 한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는데 주행 자세가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선행을 나가서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점이 좀 우려스럽고요. 자, 7번마 걸작체강은 지금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걸작체강을 주행심사를 안토니오 기수가 받았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9번 게이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7번마 걸작 체강이 선행은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행 그 자세를 보면 약간 마필의 중심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9번마 어서 말을 해가 8월 달에 주행 심사를 거쳤고 8월 18일 날 이제 연습 주행까지 하고 지금 이 경주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이제 주행 심사를 해보면서 연습 주행을 통해서 마필과 좀 호흡도 맞췄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 자체를 보면요, 9번마 어서 말을 해가 선행을 가버리고 6번마 터보삭스나 7번마 걸작지강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2번마 파노라마킹이나 10번마 나노마신, 11번마 우아룡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경주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파노라마킹, 11번마 우아룡, 10번마 나노마신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선행을 가서 버텨볼 9번마 어서 말을 해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그 앞선에서 강력하게 경주를 주도할 만한 능력 선행마가 보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200m 단거리 경주기는 하지만
좀 앞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경주고요. 그 중심에는 이 1번마 킹고 태양이 있습니다. 자,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계속 인기마였죠. 그러다가 6월 11일 경주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최선의 승부를 하면서 나인 이글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강풍마를 이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번 경주가 좀 아쉬웠죠. 유승환 기수가 이제 인기 1위 말을 탔는데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외곽 삥삥 돌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던 그런 경주고 경주거리도 1300m였습니다. 자, 다시 1200m로 내려왔고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 그리고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1번 킹고태양은 좀 입상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필이 뭐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은 못 간다 하더라도 안으로 파고들 마필입니다. 그러면 3, 4코너 지점에서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10번마 넥스트 레벨하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나올루니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서는 4번마 미스터 스타 이렇게 4마필 정도가 3마필 정도가 지금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는 솔직히 처음에 편성표를 딱 받았을 때는 이 12번마 나올루니가 외곽이긴 하지만 박으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초반 승부를 하리라고 보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휘감기를 하고 나온다면 어쨌든 순발력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자, 문제는 조교입니다. 생각보다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 마필은요, 조교를 그렇게 강하게 시키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조교가 조금은 약하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곽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이고요. 10번만 넥스트 레벨은 이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면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직전 경주 출발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앞선에 초반에 붙이기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마필이고 문제는 이 4번만 미스터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요 솔직히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안토니오 기수. 근데 이 마필이 계속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마필인데 글쎄 기본적인 순발력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 안토니오 기수가 이 4번만 미스터 스타를 가지고 초반에 선행을 나가버린다. 즉 제일 앞에 쓴다면 또 어떤 식으로 뛸지 모르는 마필인데 만약에 경합 상황으로 빠지는 12번만 나올루니가 휘감고 나와버리고 10번만 넥스트 레벨이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4번만 미스터 스타가 어깨 붙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솔직히 앞선의 마필들이 저는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2번마 라운 점프하고 7번마 네모 스프릿 이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7번마 네모 스피릿은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좀 자주 하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에 있어서 초반에 조금 전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막판에 제프레 꺾이는 좀 그런 느낌의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가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외곽 게이트 비인기만 가운데도 마지막에 끈끈함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필에 좀 변화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변화가 왔을 때 한번 승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발전스까지 해가면서 하정훈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는 있는데 뭐 마필이 아주 좋아졌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뭔가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전개 자체를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네모 스피릿이 올라올 시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말 라운 점프는 이제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갔지만 원래 이 마필이 짊어지고 타는 이제 부담 중량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김효종 기수가 조금만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 마필도 분명히 뒷심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스타트가 뭐 늦발을 해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느냐인데 1번만 킹고태양이 이번에 좀 강하게 앞으로 나가버릴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2번만 라운 점프가 자리 잡기는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근성을 좀 발휘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마번을 정리를 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킹고태양 그리고 7번마 네모 스피릿 외곽에 11번마 나올루니 이 세 마피라고요. 복병마로 2번마 라운 점프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는데 아마 이 현장 상황에서 별 이상이 없다면 1번마 킹고태양은 좀 충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어쨌든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막권이 팔리기 때문에 마번을 그러니까 조합수를 상당히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국산마 6등급 경주이면서도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거는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마필의 능력 자체들이 다 그렇게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 기승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제 사견이기는 하지만 엉뚱한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배팅을 그렇게 막 원하거나 뭐 이런 경주는 아닙니다. 다만 배당판의 흐름을 봐서 좀 보시는 말들이 복병마가 좀 선전할 수 있는 구도다 그러면 약간의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솔직히 이런 경주가요 적중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뚜렷한 어떤 경주 전개가 그려지질 않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번 경주 1300m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번마 매니참하고 9번마 천지의 빛을 보고 있는데 자, 푸르칸 기수가 이제 1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한국 경마에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 1번 게이트에 지금 앉았습니다. 1300m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 마땅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 매니참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매니참의 선행을 좀 방해할 수 있는 말이 이 9번마 천지의 빛 정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외곽에 박병윤 기수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다마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1번마 매니참의 전개가 좋아 보이고 자, 3번마 매니샤크는 뭐 최본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꾸준함입니다. 마필이 어떤 뭐 강하다 뭐 임팩트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기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고요. 자, 4번마 클래스 희망은 역시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마필의 능력이 엇비슷한 부진마 경주에서 어떤 기승을 하느냐 어떤 작전 전개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4번마 클래스 희망의 문세영 기수라면 최적의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5번마 원더풀 폭스가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일단 김효정 기수가 계속 타던 마필인데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느 정도 승부를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결정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 마필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저는 걸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이 거의 뭐 이 1번만 매니참을 제외하고는 인기권에 들어가 있는 마필일 겁니다. 그래서 이 9마필 중에서 저는 이 4마필이 좀 좋아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엉뚱한 마필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7번마 벨비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사전 예상에서 생각보다 좀 인기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교 모습이 좀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보기에 조교 모습이 괜찮고 이번 경주 편성도 약해졌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벨비티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부진마 경주에서 선행을 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벨비티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엉뚱한 마필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요, 벨비티의 상황이 현장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벨비티를 놓고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 배팅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 말 저 말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거꾸로 벨비티의 상황이 별론데 사전 예상대로 많은 인기를 가져가고 있더라. 그러면 배당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저한테는 뭐 아니면 도인 경주가 될 가망이 높고, 저는 생각보다는 벨비티를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저는 어쨌든 이번 경주 선행 갈 수 있는 1번마 매니참 입마필이 좀 선전해 주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아예 복병마를 놓고 가겠습니다. 1번마 매니참, 5번마 원더풀 폭스, 3번마 매니샤크, 그리고 복병마로 문세영 기술을 믿고 4번마 클래스 희망,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8마필이 출주하는 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뭐 6경주인데도 6등급 경주입니다. 지금 6등급 갖고 반을 채우고 있는데, 일단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는 아주 조촐한 편성, 오랜만에 보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그리고 마필들도 다 부진마입니다. 뭐 1400m에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국산마 6군에서요, 뭐 기본적으로 부진마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더 부진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지만 나온 마필들의 능력이 다 엇비슷하다고 봐야죠. 이게 위에서 엇비슷한 게 아니고 아래에서 엇비슷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유리한 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그렇다면 2번마 헤이마마, 3번마 파워에이치드, 이 두 마필의 전개는 좀 유리해 보이죠. 자, 문제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겁니다. 1400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버티기는 만만치 않은 경주 거리입니다. 근데 마땅히 뒤에서 올라올 마필도 없어요. 이 점이 지금 이 편성의 맹점입니다. 다만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죠. 이 5번마 마이티 탭, 지금까지 2번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아직 남아있다. 아직은 자기 걸음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추입 탄력은 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스타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빠를 수가 없죠. 부진마들이니까 선행마라고 해서 뭐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막판에는 분명히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에서 어쨌든 초반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다. 그러면 마이티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스타트만 해도 선의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데 있어서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가 막힐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5번마 마이티 탭이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마필을 직전에 푸르칸 기수가 한번 기승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떻게 기승을 하면 되겠다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개로 봐선 이 5번마 마이티 탭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동반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로 앞선에서 뛰어볼 2번마 헤이마마나 3번마 파워 에치드 정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행복한 범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마필은 좀 선의권에서 끈끈함을 갖고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 뭐 보여준 모습이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것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할 거지만 어쨌든 이런 마필을 가지고 김철호 기수가요 느닷없이 앞선 전개를 할 때도 있습니다. 헤이마마나 파워 HD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마필 7번마 행복한 범위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와서 버틸 수도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부지마 편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마필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요. 푸르칸 기수가 마이티 탭을 가지고 만약에 선행을 가버리면 전개는 완전히 꼬여버리는 그런 그 전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8마필뿐이 출전 안 하기 때문에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도 크게는 없는 경주입니다. 오늘 이런 경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런 경주가 몇 개 있는데 마번이 압축이 되신다면 배팅을 하셔도 되는데 마번이 압축이 되지를 않으면 이런 경주는 적중을 하고도 환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하시는데 조금은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마이티 탭, 2번마 헤이마마, 3번마 파워 HD,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행복한 범위 이 네 마필을 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7번마 행복한 범위가 만약에 상태가 좋아 보이더라 라고 한다면 57 단방을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 10번마 마이티 센입니다.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직전 경주 이 11번 게이트에서 마이티 센이 출전을 했을 때 이때 거의 뭐 36주인가 37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한 경주였거든요. 제가 그때 이 경주를 설명을 하면서 마이티 센 엄청 센 말이다. 그리고 휴양 복귀전이라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컨디션만 괜찮다면 이 마필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직전 경주 이제 선의권에서 딱 붙여놓고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승군전에 나섰죠. 국산마 5등급 승군전에 나섰는데 자,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티센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이긴 하지만 저는 선의권에 붙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이티센이 여기서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티센이 어느 위치에서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갈리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주가 딱 진행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0번마 마이티센이 선행을 나온다면 선행으로 경주를 전개할 2번마 트라움킹이나 6번마 러브카우걸, 9번마 신의 여인 이런 마필들의 전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10번이 마이티센이 선행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마이티센도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마이티센이 선의권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며 가기를 좀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앞에 쓸 수 있는 말이 6번마 러브카우걸, 2번마 트라움킹,
9번마 신의 여인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이 중에서 이 트라움킹이나 신의 여인은 둘 다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에서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이번마 트라움킹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전 만에 우승을 하고 직전 외곽 게이트였지만 선의권에서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9번마 신의 여인도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면서 끈끈하게 이제 버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6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마 러브 카우걸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이제 선행을 나오고 막판 탄력까지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자, 승군전에서 인기 1위였습니다. 가볍게 선행을 가기는 했는데 이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되게 많았던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역시 인기 1위였고 막강 순발력을 보였지만 순발력 좋은 마필들과 경합을 하면서 결국 아쉽게 3착을 했는데, 이때 이 마필의 모습을 보면 좀 근성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카우보이 칼의 자마입니다. 이 카우보이 칼의 자마들의 특징이 단거리에 강하고요. 단거리에서도 몸싸움에 결코 지지 않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6번마 러브카우걸이 국산마옥은 데뷔전에서 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조금 생각보단 약한 마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도주성 선행을 가게 되면 결국 전개 자체가 6번이 맨 앞으로 나오고 9번과 2번이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린다면 이 트라움킹이나 신의 여인이 전개가 상당히 꼬인다. 왜? 앞선을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10번만 마이티센의 압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이 두 마필이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10번만 마이티센이 좀 빠른 타이밍에 3, 4코너 진입 지점에서 러브카울걸과 만약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시 말하면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엉뚱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이 11번마 굿카보입니다.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요. 이 마필은 스타트도 어느 정도 되지만 탄력 자체는 아주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추입 타이밍을 잘 잡지를 못하면서 경주를 계속 망쳤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 드디어 자기의 참모습을 좀 보였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불량주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날라왔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300m 경주거리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6번 러브카우걸이 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끝걸음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뛰어봐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이티센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선행마를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카보가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조금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정우포에 봅니다. 자, 직전에 이 마필이 이제 5군에 승군을 하고 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거든요. 계속 바닥권이었는데, 자, 직전 경주에 바닥에서 추입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를 한 마필입니다. 이제 소아라투투를 이제 이겼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레이팅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좀 올라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가요, 조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자체는 좋은데 전체적으로는 조교를 그렇게 많이 시킨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저는 직전 경주의 우승이 결코 우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스타트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약간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이번 경주 여차하면 이 정우 포에버는 좀 비인기권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어떤 부담 없는 전개가 가능한 거죠. 그럼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날라올 수도 있다. 특히 이런 마필을 또 임다빈 기수가 잘 타기 때문에 좀 더 믿음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는요.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마 러브카우걸과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10번마 마이티센,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입니다. 단방 승부인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복병마를 좀 적절히 좀 섞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쓴다면 마이티센을 중심으로 좀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마이티센, 6번마 러브카우걸, 11번마 국카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정우포에버, 이 네 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역시 추천한 편성입니다. 자,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면 뭐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1200m의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1200m 단거리에서 추입승부가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좀 추입승부가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앞선, 그러니까 선행마들이 좀 일렬로 늘어서서 가는, 줄 세워서 가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선행마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1200m 경주거리에서의 전개예요. 근데 최근에는, 업계 짚고 옆선을 붙여서 가는 마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순발력도 좋고 어느 정도 버티는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뭐 100m, 200m를 남겨놓고도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주거든요. 이때 하는 순간에 선의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번 전개에서는 좀 좋은 전개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후보군이 바로 2번마 스페셜 타임과 5번마 불곰마드레입니다. 두 마필 다 분명히 어느 정도 상위군까지는 저는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스페셜 타임은 제가 이 데뷔전에서 이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행심사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아예 안 돼요. 근데 막판 추입 탄력은 주행심사이긴 하지만 나오기 힘든 그런 막판 활용 타임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라라케이가 아주 엉뚱한 추입을 하면서 계속 화제가 됐는데, 그때 활용 타임이 11초 4가 나왔습니다. 11초 4. 글쎄요, 제가 지금 거의 30년 넘게 경마를 하면서 11초 4 때, 그러니까 11초 8, 9때 나온 마필은 몇 마필이 있었어요. 11초 4. 이건 보통 기록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주행심사에서 12초대가 나왔죠. 이 스페셜 타임이.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걸음을 재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고, 걸음을 재본 주행심사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6월 17일 데뷔전에서 제가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스타트를 해냈습니다. 어느 정도 순발력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군전에서는 엉뚱하게 아예 그냥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그러니까 이 스페셜 타임이라는 말 자체가 뒤에서 바닥 취입을 하는 마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뒷심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번 경주는 지금 승군전입니다. 이 승군전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근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어쨌든 뭐 안토니오 기수, 문세영 기수, 김영근 기수까지 서울경마장에 내놓으라는 기수들이 지금 다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주는 순발력 좋은 선행마가 엄청 많은 경주입니다. 김영근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잘못해서 선행 경합에 휘말려 버리면 이 마필도 승군전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가망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김영근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말모를 하든가, 아니면 선행을 갈 거라면 정말 죽든 살든 치고 나가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불곤마드레는 제가 직전 경주 휘황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직전 경주 어떻게 보면 불곤마들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이었어요. 해볼 만한 휴양 복귀전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무리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경주 조금은 서둘러서 앞선에 좀 붙일 가망이 높습니다. 선행을 간다는 뜻은 아닌데,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앞선에 붙일 것으로 보이고, 3, 4코너 이후에 아마 스페셜 타임을 보면서 추입 타이밍을 잡을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저는 전개가 이번 경주가 이 1번마 투혼특급, 그리고 6번마 나울천지, 7번마 아마존킹, 8번마 포스트스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경합을 벌일 마필들입니다. 바로 이 뒤에 스페셜 타임과 불곤 마드레가 딱 달라붙어서 간다면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버틴다면, 자, 1번마 투혼 특급이 지금 게이트에 2점을 나눴죠.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8번 게이트에서 스타트를 끊어내긴 했지만, 이번 경주, 그 당시 경주가 상당히 앞선이 강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버텨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이동화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투혼 특급의 순발력과 버금가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8번마 포트스원인데, 자, 포트스원은 이제 기세가 많이 꺾여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두 마필이 지금 3.3조 서인성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과연 선행 경험을 할 것이냐죠. 근데 기수의 기억 면에서 봤을 때는 투혼 특급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7번마 아마존 킹은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이 3kg가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직전 경주에는 이 푸르칸 기수가 이 아마존 킹을 가지고 뒤에서 쫓아가는 승부를 했거든요. 참 특이한 케이스로 경주를 했는데, 아마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노력은 할 텐데 만만치는 않은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자, 6번마 나울천지 박으론 기수가 나올 시리즈의 선행마를 갖고 나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쳐놓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경합의 상황은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불곤마드레, 2번마 스페셜 타임, 1번마 투혼특급,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나올천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역시 9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울 경마가, 이번 주 서울 경마가 조금은 좀 맥이 빠집니다. 맥이 빠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만만히 볼 수가 없는 게, 인기마들이 좀 불안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출전 두수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흔히 말하는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도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중은 어려운데 배당도 없는 재미없는 경마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결국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조합수 무조건 줄여서 가셔야 됩니다. 평소에 뭐 이런 경주에 뭐 좀 뭐 보병마가 많이 보이는 경주에서 내가 조합수를 한 4-5개를 가져갔다면, 오늘 같은 날은 한 서너 개 내지 두세 개로 줄여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날 것 같은 그런 경주라면
그냥 단방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좀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이 9경주가요, 내일 펼쳐질 이제 서울의 4경주와 좀 분할이 되면서 좀 맥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맥이 빠진 사실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좀 믿을 만한 마필이 하나가 나오죠. 물론 이게 100%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4번마 지구라트. 자,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번 경주가 국산마 5등급 경주지만,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인데, 이 지구라트라는 마필은 이제 2세마예요. 2세마인데, 싹수가 있어 보이는 2세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지구라트는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근성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이제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는 달라졌습니다. 상대는 달라졌지만 이번 경주 그렇게 강하다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경주도 아니고 지구라트는 어쨌든 선입권 내지는 선입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출전 두수도 많지를 않기 때문에 진로가 막힐 염려도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에 같으면 자신있게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으니까 조금 더 기승 면에서는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 마필을 계속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요즘은 장추열 기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 4번마 지구라트가 이번 경주 역시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게 된다면 이 지구라트보다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라트보다 뒤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입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번 경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그렇게 뭐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선행마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다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4번마 지구라트보다 앞선에서 좀 뛸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카리즈마, 6번마 황후강자, 그리고 9번마 원더풀 섀도우, 이 정도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 이 선행 마필 중에 한 마리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마 지구라트 이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라트가 지금 승군전에 대한 부담 그리고 2세 마필이라는 어떤 경험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졸전을 펼칠 여지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감안을 하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경마는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마 카리즈마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승군전이다 보니까 3kg의 감량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좋은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좀 더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까지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선행 승부는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6번마 황후강자는 조금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빼기도 어려운 그런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장기 휴양을 하고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필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분명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4세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낄 거름은 지금 없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국산마 6군에서 역시 승군전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2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자, 9번마 원더풀 섀도우가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 지구라트와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인데 좀 끈끈한 면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역시 선행승부를 하는데 외곽이라는 단점은 좀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국산마 5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이 마필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지구라트, 1번마 카리즈마, 9번마 원더풀 섀도우,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황후강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뭐 9마필 나오니까요. 인기마니까 조합수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뭐 지금으로 봐서는 4번마 지구라트 이 마필이 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은 마필들이고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좀 기복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을 좀 과신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배당마 위주로 좀 배팅을 좀 분선 배팅을 하시는 건 권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마필들이 뭐 어느 마필이 지금 여기서 인기를 끌 수 있다 없다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인기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중을 하면 환수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복잡한 경주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오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주는 간단히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좀 결정을 하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이 5번마 폴포인트, 그리고 7번마 어나더 레벨,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고요. 3번마 악동 아르고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베링맨이 마지막 취입 타이밍을 잡는 이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베링맨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계속해서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좀 결정력을 보여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좀 스타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출발이 조금 불안한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1번 게이트거든요. 자, 1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주 거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갇힐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곤 기수가 얼마나 좀 현명하게 기승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마지막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는 자기만의 탄력을 좀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악동 아르고는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죠. 편차가 좀 심한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역시 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데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지게 되면 거의 뭐 경주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마지막까지도 좀 힘을 써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이끈다 뭐 이런 경주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악동 아르고가 좀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데 자,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부드럽게 말머리를 하는 기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전개라면 김동수 기수한테는 좀 어울리는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5번마 폴포인트는 이제 빅투아르 기스가 기승을 하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죠. 그리고 나름 지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데 이 마필이 막강 순발력을 뭐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기본적으로 좀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이 펄포인트를 조금 강하게 보는 이유는 감량입니다. 3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면 빅투아르 기스가 감량의 이점을 안고 초반에 강하게 쳐볼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다. 즉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어나더 레벨은 계속해서 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인기권의 마필인데 좀 들쑥날쑥한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좀 선행이 강한 편성에 가게 되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좀 덮치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서 앞선을 강탈한 후에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맞빌입니다. 근데 앞선이 강했을 때 제풀에 꺾이고 마는 좀 그런 맞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이 어나더 레벨이 선행을 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번 경기는 펄포인트가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7번마 어나더 레벨은 뭐 인기 1, 2를 다툴 그런 마필이기는 하지만 전개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이외에 복병권에서 좀 노리는 마필들이 6번마 슈퍼액턴이나 9번마 클럽디 같은 마필인데, 자, 6번마 슈퍼액턴은 이제 6세가 된 거세마 서서히 이제 좀 기세가 꺾여가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죠.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갖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6번마 슈퍼액턴이 앞선에 자리 잡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9번마 클럽 D는 막판 탄력이 좋다 보니까 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클럽 D라는 마필은 앞선에 붙였을 때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의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가야지만 마지막에 힘을 내지, 아예 바닥에서 뭐 올라오거나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클럽 D는 편성이 되게 중요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이긴 하지만 조금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베링맨, 5번마 펄포인트, 3번마 악동아르고,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어나더 레벨,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에서 이 7번 마필의 상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7번 마필의 만약에 상태가 좋다, 그러면 충무로 놓는 게 아니고요, 이번 경주는 배팅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7번 마필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승부해볼 만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